이번에는 스레드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운영체제의 시스템 서비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와 관련된 시스템 서비스는 스레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API 함수들로서 제공되는데요. 앞에서 멀티 스레딩 모델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로 운영체제에서 스레드 서비스를 구현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저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스레드를 사용자 프로그램 내에서만 관리를 하고 실제 커널에게는 하나의 스레드, 하나의 프로세스로만 보여지게 하는 사용자 공간에서 구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존재하는 모든 스레드를 운영체제가 직접, 즉 커널이 직접 스케줄링하는 커널 수준의 구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세 가지 라이브러리 예도 각각의 구현 방식에 따라서 자바 스레드 같은 경우는 자바 프로그램 내에서 여러 가지 스레드가 실제로 운영체제에는 하나의 프로세스로서 보여지게 하는 사용자 수준의 스레드 라이브러리가 되겠고요. 포식스의 P스레드나 윈도우즈의 윈32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커널 서비스를 1대1로 연결하는 커널 수준의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단 포식스 P스레드는 일반적으로 리눅스에서는 커널 수준의 라이브러리로서 1대1로 유저 스레드와 커널 스레드가 매핑되지만 포식스라는 것은 원래가 표준의 일종이고 이 표준을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OS에서는 사용자 수준으로 구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프로그래밍 환경에 따라서 자바를 아마 공부하게 되면은 자바에서 스레드를 만드는 방법들을 배우게 될 텐데요. 우리 운영체제 수업에서는 기본적으로 리눅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포식스의 P스레드 API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실제 프로그램 예제를 통해서 그 동작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스레드라는 것은 포식스 스레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포식스는 일반적으로 운영체제의 여러 가지 서비스가 어떻게 구현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동작되어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표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로서 스레드라는 것이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구현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동작을 규정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리눅스 등등의 유닉스 계열 운영체제에서는 이 포식스 표준을 따라서 모든 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리눅스에서는 이 pthread 표준을 따라서 구현해놓은 라이브러리가 nptel이라는 라이브러리 형태로 구현해 놓았는데요. 실제로 리눅스는 그 이전에 커널 2.6 정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에는 리눅스 스레드라는 이름으로서 스레드 기능이 제공됐었습니다. 그런데 커널 2.6 버전 이후부터는 nptel이라는 형식으로 이름으로 다시 새롭게 스레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가지고 조금 더 스케줄링 성능이 뛰어난 우수한 그런 스레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리눅스의 P스레드는 1대1 스레딩 모델로서 커널 스레드로 직접 연결되는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쉘의 명령어로서 getcomp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면 이 리눅스 시스템의 여러 가지 구성 정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getcomp에 이러한 키워드, 각각 여러 가지 키워드를 주게 되면 그 키워드에 해당하는 구성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라이브러리 pthread의 버전을 살펴보는 getcomp 명령어를 치게 되면은 여러분 시스템에서 현재 어떤 pthread 라이브러리가 들어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다 커널 2.6 버전 이후이기 때문에 nptel 라이브러리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여지는 5개의 함수가 리눅스 pthread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스레드 관리 함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제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스레드를 생성하는 함수, 스레드를 종료하는 함수 등등이 존재하고요. 프로세스와는 달리 프로그램을 새로 실행하는 함수는 exec 같은 함수는 따로 없습니다.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존재하는 프로세스 내에서 그 프로세스가 실행하는 다른 흐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를 없애고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이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요. 새로운 스레드를 만들고 그 스레드를 종료하는 이런 API 함수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다시 하나씩 더 살펴보겠지만 pthread create라는 것이 새로 스레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프로세스의 생성은 fork라는 이름의 함수로 제공됐었는데 fork 함수 같은 경우는 인자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레드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인자가 비교적 복잡하게 여러 개의 인자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경우에는 현재 부모 프로세스와 동일한 프로세스가 새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프로세스를 생성시키는 것에 대한 어떤 옵션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스레드라는 것은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내에서 이 중에서 현재 프로그램의 어떤 부분을 스레드로 생성할 것인가 라는 걸 지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스레드가 생성되면서 해야 될 일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것들에 필요한 인자들이 여기 뒤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pthread exit는 우리가 프로세스에서 그냥 exit 함수로서 프로세스를 종료하는 것처럼 pthread exit라는 함수로 출하게 되면 그 스레드만, 이 전체 프로세스는 그대로 있으면서 해당하는 스레드만 종료시키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pthread join은 마치 프로세스 컨트롤 제어에서 wait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함수입니다. 내가 현재 프로그램에서 스레드를 하나 생성해 놓고 새로 생성된 스레드가 다 끝날 때까지 기존 스레드는 동시에 실행하지 않고 기다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join이라는 것을 수행합니다. 즉 스레드 두 개가 나눠져 있던 스레드가 서로 합쳐진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게 wait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레드 conceal은 이전에 프로세스 제어 함수로 치자면 킬에 해당하는 함수입니다. 즉 exit가 스스로 종료하는 것이라면 conceal은 어떤 특정한 스레드를 지정해가지고 그 스레드를 강제로 종료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pthread attribute attr init이라는 것은 스레드라는 것은 우리 프로세스에서 배웠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마치 프로세스 하나하나를 PCB라는 자료 구조로 관리하고 있듯이 프로세스 스레드 하나하나를 실제 스레드 라이브러리에서는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pthread t라는 또는 그 pthread attribute라는 여기 인자로 주어지는 것처럼 이러한 자료 구조들이 필요한데 그 값을 말 그대로 초기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함수로서 리눅스에서는 스레드를 생성하고 종료시키거나 기다리는 제어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스레드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주의할 것이 이 스레드 라이브러리를 링크하는 옵션으로 별도로 추가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프로그램을 할 때 대부분 다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포함되는 파일 입출력 이런 기능들만 사용했기 때문에 GCC가 컴파일할 때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는 기본적으로 링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라이브러리 지정이 필요 없었는데 이러한 스레드 라이브러리는 어떤 GCC가 컴파일할 때 기본적으로 링크되는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드 내에 스레드 기능이 들어가 있다면 이 라이브러리를 링크를 해야 이 create, exit 이런 유의 함수들이 실제로 링크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GCC에 -l이라는 옵션에 pthread라는 이름의 라이브러리를 명시해 줘야 됩니다. 보통 GCC에서 라이브러리를 링크하도록 명시를 할 때 L 쓰고 뒤에다가 라이브러리 이름을 쓰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복잡한 수학 함수 같은 걸 여러분이 사용할 때는 math라는 이름의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추가합니다. 그럴 때는 항상 L을 써야 되는데 pthread 같은 경우에는 L 없이 그냥 pthread라는 옵션처럼만 써도 컴파일이 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스레드를 생성하고 스레드를 종료하고 또 스레드를 합치는 즉 다른 스레드를 웨이트하는 이런 3가지 스레드 함수들은 조금 더 그 인자와 리턴 값 또는 동작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먼저 스레드를 생성하는 함수는 pthread create라는 이름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턴 값은 그냥 성공, 실패, 여부를 나타내는 리턴 값이고요. 우리가 프로세스 생성에서는 이 리턴 값이 중요한 의미를 가졌었죠. 내가 만들어낸 프로세스 ID 혹은 0번인 ID를 리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pthread create는 리턴 값은 그냥 성공, 실패만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신에 내가 생성한 스레드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야 되는데 그것은 여기 인자로 주어져 있는 pthread t라는 이 자료 구조 변수를 통해서 얻어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된 스레드 정보를 알아내는 pthread t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뒤에 있는 것들이 어떤
이 프로세스에서 어떤 부분을 스레드로 생성해서 실행할 것이냐, 어떤 프로그램 코드의 실행 흐름을 만들 것이냐라고 그 스레드의 동작을 지정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가운데, 두 번째 있는 그 인자는 pthread attribute라는 데이터로서 스레드를 만들었는데 이 스레드가 어떤 방식으로 동작할 것이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 자료 구조 내부를 보면은 몇 가지 필드가 있어서 좀 복잡한데요. 보통 우리가 특이한 조건 없이 스레드를 생성할 때는 그냥 널로 주어도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스레드를 만들었는데 그 스레드 안에서 어떤 기능이 수행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프로세스를 생성할 때, 포크할 때는 현재 프로세스와 동일한 프로세스 하나가 자식으로 생성된다라는 이러한 애초에 설계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인자가 없었습니다만은 이 스레드를 만들 때는 현재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실행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한 프로그램 내에서의 어떤 일정한 코드 부분을 실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레드를 생성할 때는 어떤 코드 부분을 실행해 줄 것인가를 이렇게 지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함수 이름이 되겠습니다. 여기 데이터 타입이 꽤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void 포인터에 포인터 스타트 루틴이라고 되어 있고 가로 열고 void 포인터 되겠습니다. 마치 이게 함수 이름이고 이게 함수의 인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이런 것이 C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C 프로그래머에서 함수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되겠죠. 그래서 함수 이름을 여기다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를 나타내는 것인데 여기서 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모양은 그 함수의 형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터, void 포인터를 리턴하는 그리고 void 포인터를 인자로 하나를 갖는 그런 함수를 나타내고 있는 데이터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레드가 생성되되 이 함수를 실행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있는 파라미터는 이 함수를 실행할 때 보시면은 void 포인터라고 해서 포인터 변수 하나를 인자로 받습니다. 바로 이 인자 값으로 어떤 값을 주느냐라는 void 포인터 값을 이렇게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레드의 생성이라는 것은 이 그림을 보는 것처럼 내가 pthread create라고 호출을 하면서 어떤 함수를 실행시킬 거냐라는 것을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startfn이라는 이 심볼은 바로 이 프로그램 내에서 선언되어 있는 어떤 함수입니다. 그런데 이 함수가 앞에 데이터 타입에서도 정의되어 있는 것처럼 void의 포인터를 리턴으로 하고 또 void의 포인터 하나를 인자로 갖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틀리게 되면은 pthread create에서 인자 타입이 틀리기 때문에 컴파일 워닝 또는 에러가 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를 여기다 지정해 주게 되면 새로운 스레드에서는 이 함수부터 실행을 시작하는 새로운 스레드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프로세스를 새로 생성한 것과 좀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프로세스를 생성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만약에 포크를 하게 되면 이것과 전체 프로그램과 동일한 자식 프로세스가 생성돼서 이 포크 리턴부터 이렇게 실행된다라고 했었는데 스레드라는 것은 이 프로세스가 실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 프로세스에서 메인 스레드 하나가 실행되고 있는 와중에 새로운 프로그램 실행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프로그램의 실행이라는 것은 이 프로그램 내에서 어떤 특정 위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특정 위치는 메모리 주소로서 특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함수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부터 새로운 스레드가 만들면 이 함수부터 실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이 함수부터 실행이 되되 이 함수가 리턴되면 이게 리턴이 어디로 갈지 결정이 되어 있지 않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서 함수를 호출했다라면 이 함수가 다 실행되고 나서 이 위치로 돌아올 텐데 이거는 새로운 스레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실행의 흐름에서 시작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다 실행되고 나면 이 리턴이 어디로 가야 될지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레드라는 것은 이렇게 새로운 실행 흐름을 만들고 거기서 어떤 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특정 함수를 실행하되 이 함수의 실행이 끝나면은 그 스레드의 실행이 끝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스레드의 실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로 보면 마치 여기서 pthread create가 아니라 이 startfn이라는 이 함수를 호출하는 것과 기능적으로는 유사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레드를 생성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start fn을 호출하게 되면 이 시점에서 이 함수 위치로 실행이 옮겨가고 다 실행한 다음에 리턴되면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서 스레드를 만들게 되면 이 메인 스레드, 즉 이것이 리턴되고 실행하는 실행의 흐름과 이 함수가 실행되는 실행의 흐름이 마치 프로세스가 두 개 생긴 것처럼 동시에 실행된다는 그 점이 바로 스레드가 생성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레드를 생성하게 되는 것이고요. 뒤에 예에서도 본 것처럼 이 스레드 어트리뷰트는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보통 그냥 널 포인트 줘도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여기 아규먼트에도 그냥 영인 값을 인자로 준 거죠. 사실은 영인 값이 아니라 영인 포인터 값을 준 것입니다. 영인 포인터 값을 줬다고 해서 또 뭔가 이상하다, 널 포인터라고 이상하다 생각할 텐데, 포인터라는 것은 엄밀히 얘기해서 메모리 주소를 나타내는 변수 값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메모리 변수를 나타내는 이 변수에다가 영인 값을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영인 메모리 주소로 여기서 만약에 사용한다라면 널 포인트 액세스로서 문제가 생기겠지만, 이것을 메모리 주소가 아니라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메모리 주소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또 이런 점이 바로 여러분이 포인터 변수를 C에서 포인터 변수를 이해해야 되는 또 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여지는 함수는 pthreadExit라는 이름의 함수이고요. 이것은 프로세스가 종료하는 것처럼 스레드를 종료시키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기능은 거의 유사합니다. 프로세스 종료와 exit하게 되면 여기에 프로세스 종료에서는 어떤 스테이터스 인티저 값을 인자로 주었습니다. 그 인티저 값이 그 exit를 읽을 수 있는, exit를 처리할 수 있는 부모 프로세스가 자식 프로세스의 종료 상태 값으로서 wait에서 그 값을 읽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thread에서도 아까 wait에 해당하는 것이 join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한 thread가 이렇게 pthreadExit로 어떤 인자 값을 가지고서 종료하게 되면 기다리고 있는 pthreadJoin이 그 값을 여기로 읽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exit와는 달리 여기가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읽어올 때는 포인터의 포인터, 이중 포인터로서 그 값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wait에서는 그냥 포인터 값으로서 읽어냈었죠. 그런데 여기는 포인터의 포인터, 이중 변수로서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pthreadExit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 스레드의 함수가 끝나면, 즉 리턴하는 시점에서 이 스레드는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레드는 pthreadExit라는 함수를 호출하지 않습니다. 이래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세스를 종료할 때도 exit라는 이름의 함수를 명시적으로 호출하지 않고 그냥 메인 함수가 리턴되는 경우도 실제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커널의 서비스가 자동적으로 exit 함수를 호출해 준다라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스레드를 종료할 때도 그 pthreadExit를 호출하지 않고 이와 같이 그냥 thread 함수가 리턴하는 것만으로도 pthreadExit와 똑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스레드에 여기서 보면 이 리턴 값, 여기서 보시면 리턴 값도 그래서 보이드의 포인터가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도 포인터라고 되어 있는 이것과 계속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종료 상태 값이나 이 리턴 값이 포인터가 되는 이유는 스레드가 종료되고 그것의 어떤 결과 값을 이 메인 스레드에서 조인하고 있을 때 넘겨주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그냥 단순한 값이 아니라 이 스레드가 처리하고 있던 좀 큰 규모의 큰 크기의 데이터인 경우에는 리턴 값 하나로서 그걸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부분을 메모리 포인터로서 넘겨줘야지 이 스레드의 처리 결과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C 함수에서 리턴 값 하나가 아니라 어떤 큰 스트럭처를 전달을 하고자 할 때 포인터를 리턴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pthreadExit는 단순한 정수 값이 아니라, 인티저 값이 아니라 포인터를 리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리턴된 값은 pthreadJoi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thread join 할 때는 마치 형식은 우리가 wait 대신에 wait PID라는 함수는 자신이 기다릴 자식 프로세스의 프로세스 id를 지정해서 기다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pthread join이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생성한 thread 생성하게 되면 이 pthread t라는 이 어떤 변수에 생성한 thread의 id가 저장이 되는데요. 그 id를 pthread t 타입의 그 변수 값을 지정해주면 그 thread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thread가 종료하게 되면, 즉 그 thread가 return 한다든지 그 thread가 exit 하게 되면 이때의 return 값 또는 thread의 종료 값을 이 변수의 할당을 받는 것이죠. 결국 포인터의 포인터로 복잡하게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은 결국 포인터라는 뜻이고 그 포인터에 저장되는 값이 다시 또 포인터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리턴하는 값이 포인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리턴 밸류를 통해서 한 스레드의 종료 값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에서 스레드를 하나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원래는 이런 식으로만 코딩하게 되면 이 메인 스레드와 새로 만든 이 스레드는 메인 스레드의 이 부분과 새로 만든 스레드 이 부분이 동시에 실행이 됩니다. 그럴 때 이러고 그냥 끝나버리면 각각의 스레드가 어떤 작업을 하고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는 것이고 메인 스레드가 메인 함수 리턴하게 되면 프로세스 전체가 종료하게 되는데요. 이 뒤에 pthread join이라는 함수를 붙여놓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생성한 tid를 지정하게 되면 그 스레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스레드가 리턴한 이 값을 이 메인 스레드에 넘겨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작업을 쪼개 가지고 여러 개의 스레드를 만드는 이유는 각각의 스레드가 어떤 작업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모아서 또 하나의 또 조합된 결과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pthread join은 비교적 활발하게 사용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스레드를 생성하고 제어하는 주요한 함수로는 여기 5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은 스레드를 create하는 pthread create, 그리고 스레드 종료하는 pthread exit, 그 다음에 내가 생성한 스레드의 종료를 기다리는 join, 이 함수의 사용법은 잘 익혀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예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스레드의 동작 방식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리눅스 시스템 콜로 제공되는 클론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또 클론이라는 것을 설명함과 동시에 리눅스에서는 스레드 제어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리눅스에서는 앞에서 본 것 같은 pthread 라이브러리를 통해 가지고 일반적인 스레드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리눅스는 이 pthread 라이브러리가 커널의 스레드와 1대1로 매핑이 되어 있는 커널 스레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눅스 커널에는 스레드라는 개념이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태스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눅스는 아주 특이한 것이 이 태스크라는 것이 프로세스라는 것과도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운영체제를 얘기하면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기 위해서 멀티 프로세스라는 개념을 쭉 공부를 했고, 그리고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서 여러 개의 실행 흐름을 만들기 위한 스레드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리눅스에서는 프로세스와 스레드를 이렇게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이것들 다 통합해가지고서 태스크라는 이름으로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프로세스의 관리 정보를 저장하는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을 설명하면서 리눅스에는 그것이 태스크 스트럭트라는 자료 구조로서 제공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스크 스트럭트 안에는 프로세스 아이디나 프로세스 상태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바로 그때 태스크라는 이름으로써 프로세스를 지칭했던 겁니다. 즉 리눅스는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프로세스다, 스레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리눅스 커널 내에는 이런 것이 없고 각각의 어떤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이 태스크로서 존재합니다. 그러면 프로세스와 스레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프로세스라는 것은 앞에서도 우리가 스레드 차이를 얘기했을 때처럼 프로세스의 독자적인 메모리 공간이 존재하고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한 PCB 자료, 태스크 자료가 다 따로따로 있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스레드는 하나의 프로세스의 데이터, 텍스트 등등의 메모리 공간을 공유하는 거라고 했죠. 바로 그런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즉
리눅스에서는 우리가 포크를 통해서 프로세스를 생성하나 pthread create를 통해서 스레드를 생성하나 결국 마지막 단에는 클론이라는 이름의 시스템 호출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론이라는 이름의 시스템 호출은 뭘 생성하냐면은 태스크를 생성하는데, 이게 프로세스로 생성될 때의 태스크를 생성하는 방식과 스레드로서 태스크를 생성할 때 태스크를 생성하는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프로세스를 생성할 때 포크 내부에서 클론이 호출되면은 완전히 새로운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고 거기에다가 현재 프로세스 이미지를 다 복사하는 이런 방식으로 태스크를 생성하는 것이고요. pthread create에 연관된 것으로서 클론이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면은 실행 흐름은 태스크 스트럭처는 새로 만들되 이것의 여러 가지 자료 구조들 또 메모리 공간의 텍스트 데이터 이런 영역들은 복사하지 않고 기존의 프로세스 것을 공유하도록 태스크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리눅스에서는 정말로 실제로는 특이하게 프로세스와 스레드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태스크로서 관리한다는 것이고, 맨 마지막 단에서 실제로 태스크를 만드는 것은 fork나 pthread create 함수가 아니라 클론이라는 이름의 함수다. 그리고 클론이라는 이름의 함수는 여기 인자로 주어져 있는 플래그 변수 값에 따라 가지고서 이런 플래그 변수 값에 따라 가지고서 어떤 것들을 복사를 할 것이냐 복사를 하지 말 것이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복사를 하게 되면 메모리 영역, 메모리 공간이나 파일 시스템 정보나 이런 것들을 다 복사를 하게 되면 새로운 프로세스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복사하지 않고 다 공유하도록 한다면 그것은 스레드가 만들어지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눅스는 실제로는 클론이라는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태스크로서 프로세스와 스레드를 관리한다는 것을 추가로 얘기를 해드립니다. 운영체제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서는 오히려 태스크라는 것을 이게 새로운 개념이라서 좀 더 혼란이 될 텐데, 여러분이 리눅스를 이해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한 장을 통해서 한번 그냥 알아만 두시기 바랍니다.